점의 역할, 본자 같은 역할을 조금 해서 계속 그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쌓고 그래서 뭐 잘못됐던 거 바꾸고 이런 식의 조금 실패의 과정들을 좀 가지는 게 기초센터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후지원조례 같은 경우도 도정법이나 뭐 균특법이나 뭐 도시특별법 모든 것들을 좀 포괄하는 형태의 모든 거점 공간들을 지원한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기초센터에 이렇게 안착한 형태 이런 것들이 좀 조직적으로, 왜냐하면 행정은 사실은 아시겠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다른 과 가면 모른 척 하는 게 서로의 상도덕이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혹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고민되는 게, 비룡 같은 경우는 어떤 고민들이? 비룡은 제가 아직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고, 제가 최근에 했던 고민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거점 시설이나 앵커시설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역에 어쨌든 정착시키고 주민 조직이라고 불리우는 분들과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과연 이들이 조직으로서의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최근에 좀 고민에 빠졌었어요. 기업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얘기인 네, 거죠. 그러니까 뭐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 관리든 대부분 수식어를 제외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고민에 도달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느끼기에 약간 한 명의 파워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물론 그 한 명이 그러니까 창립법적으로는 조직으로서 설립도 하고 뭐 수익 활동을 하더라도 정말 이게 뭐 민간과 겨루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조직인가에 대한 좀 의문이 최근에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조직이 아니라 기업으로 가야 되는데, 기업이라 하면 사실은 이윤도 챙기고 그것들을 이윤이 나면 지역에다도 환원할 수 있게끔 하고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경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의문이지만 그 앞서서 과연 조직인가라는 약간 근본적인 의문이 들기는 했었거든요. 물론 뭐 법적으로 조직이고 창립은 했고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명칭 조직화되어 있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 중에 왜 그 삼곡동에 있는 우리 동네 희망마을도 결국은 사실 주민이 움직였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터를 닫고 있는 민간 사단법인 조직들이, 비영리단체 조직들이 사실 움직였던 케이스고, 얘도 결국은 사실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마을이라는 사단법인 이정미 대표님이 계신 분이 계속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민간 공동운영위원회라는 것들을 제안했고, 그것들을 계속 회의를 주도하고 끌고 가고 했던 것인데, 사실 이 두 케이스에서 조직인가라고 했을 때 한순간에 주민들이 갑자기 조직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민자치회를 조직으로 보기는 되게 어렵죠. 회이긴 하지만, 직능단체이긴 하지만 사실 그들이 막 회비를 걷고 자생적으로 막 하는 구조는 사실 어렵죠. 그래서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 건지골 같은 사례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곡동 같은 사례처럼 사회적 기업하고 연계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지역에 있는 단체하고 전 뿌리 깊게 처음부터 같이 가는 구조도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는 어떻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정기총회도 하고 돈 출납도 신고해야 되고, 이런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해서 또는 법적 절차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던 주민이 조직을 꾸리는 건 어렵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마을 조직 또는 기존에 있던 지역 안에 있는 사회적 기업하고 전 연대를 꼭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고, 이게 없으면 사실 그냥 주민들이 맨땅에서 하기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사실 지금 비룡 같은 경우는 원래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우리 동네로 유치하는 게 꿈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 협회랑 좀 논의를 하고 있는 거고, 왜냐면 개별 논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런 구조였던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환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그거 누군가 했겠지라고 했겠지만, 성북구에서
사회적 기업 눈이라는 촬영 이런 팀들을 운영하는 이사님이 자기 고향이라 내려갔고 거기에 그 지금 김한국 이사님이라고 이 협동조합에 계시는 분이 그래? 그럼 나도 내려올게 해가지고 동네에 이런 두 청년이 내려왔던 거였어. 두 청년은 아니에요. 50대니까. 그분들이 내려와서 어떻든 쑤시고 다닌 거죠. 이장님도 꼬셨고 이장님이 포터 여자 이장님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장님이 포터 끌고서 화분 나눠주고 잘 키워? 안 키우면 야 물 줘. 야 누구네 엄마 물 줘.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뻥 정원박람회랑 오픈해버리니까 주민들은 뭐야? 사람들이 왔어. 뭐 장사가 돼. 이걸 느낀 다음에 이제 2, 3차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문적인 영역의 구심점들이 분명히 2명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어떻든 수익 구조를 내고 있는 강화 남산마을 같은 경우도 현장 센터장님이 여전히 계세요. 그리고 사무국장님이라는 분이 작년까지 이 모든 경영에 관리를 했었고 그분이 아무리 그런 경영 능력이 없다지만 그래도 주민보다는 조금 더 한 발자국 전문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진도 나가게끔 뽑고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카페와 반찬 가게가 이제 오픈할 수 있었던 거. 물론 거기에 알파로 주민들의 손맛이나 손돌림이나 작업은 정말 훌륭하게 그들이 늘 하던 거니까 솔직히 진짜 잘하세요. 근데 그걸 매뉴화하고 했던 작업들은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저는 여전히 만약에 도시재생이 3가 될지 4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제가 서울시에서 세팅했던 게 희망지 마을 사업할 때 어떻게 세팅한 거냐면 이 지역 주민들이 오시면 여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단체를 같이 컨소에서 오는 구조로 했어요. 그게 지금 수유의 맥주, 펍 이런 형태. 그러니까 당연히 센터가 서울시 오띵띵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다 없애! 했지만 수유는 가요. 왜? 지역에 있는 단체가 이미 인발도 됐고 사업기간 동안은 다 채웠기 때문에 사업기간 동안 펍 뭐 이렇게 맥주 만드는 건 다 배웠고 하지만 버텨서 이제 그걸 수익 구조로 내는 과정이니까 그 지역 단체가 강북에 있는 지역 그 단체가 완전히 인큐베이팅해서 계속 가는 구조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정말 잘했던 은평은 개개인의 각계전투에서 주민들이 워낙 날고 기어서 지역 단체들하고 지역 단체는 지역 단체끼리 활동하고 주민들은 주민끼리 활동하고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강동도 함께강동이라는 강동 구안에 있는 지역 단체가 도시재생 사업에 인발부했고 그래서 그걸 희망지 사업 그 다음에 현장센터 구성할 때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받을 때 어떻든 그 공동운영위원회의 일부의 사람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을 중재하고 운영하는 작업들을 계속했죠. 물론 그 재생사업이 오세훈 시장 때 약간 뒤로 빽하면서 뺏기긴 했는데 그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창신승인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 사회적협동조합 아니에요. 창신승인 협동조합은 창신승인의 재개발을 열심히 지지해주던 제 나이 또래의 뚱뚱뚱뚱뚱뚱 미신 아저씨 아들이 협동조합에 이사가 되면서 계속 지금도 채석장하고 공동이용시설 5개 중 2개를 지켜서 올해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민들이 알아서 잘은 솔직히 전 없다고 봅니다. 아주 그냥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없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뿌리 깊은 단체, 사회적 기업들이 인발부해서 어떤 지역 기반의 뭔가 돈이 되건 프로그램이 되건 봉사가 되건 같이 가는 구조를 꿈꿔야 되는 거고 그 중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장센터에 있는 분들도 사실 지역분이어서 그 분들이 계속 가는 구조였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서울역 사회적 협동조합이 딱 그 케이스거든요. 서울역 사회적 협동, 서울역일 때 도시재생은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가 그 코디예요. 코디고 이사는 다 지역 주민이고 왜냐면 합의를 했던 거래요. 너무 이게 사이트도 넓고 해야 되는 뭐 감나무, 뭐 공방 뭐 여러 가지가 많아서 그걸 전문성 있게 주민들은 할 수 없으니 주민들은 파트별로 배정이 되고 감나무 어디 공방 어떻게 배정이 되고 거기에 코디였던 분이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해서 실제 지금도 운영은 하고 있어요. 물론 공간 자체는 원래 12개였는데 지금 4개밖에 위탁을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수익시설과 대부분이 수익시설
해서 중림서점, 네, 거기에 감나무집, 카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은 지역 분들로. 근데 물론 파급 효과가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도시재생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맹점은 4년 5년 안에 해결할 수 절대 없어요. 이게 지금 이 공간이 저는 십정동 출신이거든요. 십정이동. 이 공간이 전 여기서 태어났고 1동에서 태어나서 2동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공간이 뭐냐면 재개발 주거 환경 도정법상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전면 철거하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에요. 얘 얼마 걸렸게요? 17년. 처음에 조합 받고 추진위원회 모집하고 근데 선생님 생각해봐요. 4, 5년 안에 우리 동네 살리기는 3년 중심시까지는 5년, 물론 5년 안에 끝내는데 아무도 없어요. 2년, 3년 연장해요. 그럼 7년 안에 동네가 탈바꿈한다는 건 거짓말 같은 얘기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사후 지원이 왜 필요해?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대로 하려면. 거기 진짜 그 시내린 사람들, 시내린 공간, 시내린 어떤 프로그램들을 지속하려면 무조건 사후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지원을 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땐 활성화 계획이 있을 땐 대부분 센터에 있는 분들 활성화 계획에 푹 박히셔가지고 나 없을 때 활성화 계획 설립된 건데 여기 청춘 카페 꼭 들어가래. 청춘 카페 꼭 해야 돼. 어떻게 카페 8개인데 이러실 거잖아요. 근데 사후 지원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 계획상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이제 활성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지역에 진짜 맞는 진짜 공간이 예를 들어 저는 리노베이션도 완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체도 완전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역적 베이스의 관점이 필요하고 제가 지금 정의한 거는 이게 지역관리 회사인 것 같아요. 맞춤형. 네. 근데 거기에 베이스에 시간 3년에서 5년 불가능합니다. 재개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재개발의 기간은 12년 3개월로 얘기해요. 12년 3개월은 최소해야 합니다. 때려 부셔서 하는 것도 동의서 못 받고 매번 절차 빠꾸되고 그래서 거기 일몰제 단계별로 생기는데 최소한 그 기간은 투자해야 지역 주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주민들끼리 주민주도 저도 서울시 있을 때 2011년도에 주민주도 엄청 많이 썼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완전 거짓말. 주민이 주도할 수 있죠. 하지만 전문성은 절대 배양될 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내가 손발 움직이는 힘,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나의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나의 마음가짐이지 여기 경영 능력, 갑자기 거기가 전문성, 제품 메뉴 개발 이런 걸 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것들은 지역에 있는 단체, 기업들이 더 성장해서 같이 가는 구조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고안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현장센터장이 2명이겠죠. 그런데 아까 말한 그 협동조합에서 강원랜드 무질사업 2개,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그 시장상권 활성화에도 별도의 MP가 들어와요. 문체부나 또는 중기부에서 MP 별도 설정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같이 얘기해요. 아까 저희 김효진 센터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돈은 많이 썼지만 각 계정도 이거 문건가가 하고 이거는 뭐 누군가가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모아서 어떻든 이게 고안 18번가 커뮤니티 호텔이라는 게 네이밍이 된 거예요. 브랜딩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내년에는 정원 박람회를 할지를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논의를 하셔서 오픈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지역 안의 베이스 안에서 계속 커뮤니티 기반의 뭔가를 계속하고 작업해서 반복해야 얘도 4회차쯤 대박이 난 거거든요. 3회차쯤은 대부분 도시재생 하던 놈들만 갔어요. 여기서 박람회 했거든요. 그렇지만 4회차쯤에 일반 사람들도 오고 잠깐 올 수 있는 거점도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저희 김효진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은 답은 없어요. 수익구조 맞아요. 근데 수익구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구청이랑 논의하는 건 서구청은 주민공동 운영 이용시설 조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 사용수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무상사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계약한다 이런 것만 있어서 지금 저희끼리는
그 서구에 있는 도전법상에 있는 공동이용실 이런 데는 최소한 5년은 비수익 시설은 5년은 뭐 공과금이나 이런 걸 주고 수익 시설은 3년은 인큐베이팅 기간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그걸 법제화하거나 또는 행정에 탑재하는 거를 이제 논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주면 되게 좋겠지만 사실은 행정도 그러기엔 되게 데미지가 클 거라 저희 안에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짤지에 대한 고민들은 사실 계속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숙제이긴 하나 저는 아까 그 사단법인 희망마을 같은 데서 아까 보신 것처럼 별거 아니지만 이 카페가 옆에 있는 카페가 12개더라고요. 제가 4개월 전에 가도 12개였거든요. 더 많이 들어섰을 거예요. 근데도 장사가 한 달에 매출이 보통 1000에서 1500이 나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이 공간을 사용하는 여기에 있는 저 위에 있는 문화센터와 공원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한다는 거니까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되게 어려운데 사실은 이 단어가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 결국은 수익과 비수익이 같이 섞여야 이 공간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한테도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커피는 맛이 없는데 거기에는 문화센터는 공짜라서 가게 되고 이런 기능들을 이제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까지의 제 결론이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총 크게 2개인데요. 하나는 완전히 청년 창업 지원센터로 해서 약간 인천 사회적기업 협의회랑 같이 협의해서 여기에 그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구조, 동네에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회관은 복합화거든요. 사실 전체의 3만 제곱미터의 연면적의 70%는 인천시 노인회관이 가져가요. 그리고 위에 7, 8층은 행복주택이고 1, 2층이 이제 오픈스페이스인데 그게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1층은 공영상가, 상생상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 되는 구조로 여기 입주하고 그다음에 카페가 있고 문학관이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이게 완전 상업기능으로 바라보고 있고 여기랑 200m, 500m 떨어진 행정복지센터가 재개발로 신축이 돼 있어서 여기를 그냥 문화센터.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문화 강좌를 기획해도 공간은 어디서? 자치회관에서 다 해버려요 지금 그냥. 거기는 그냥 그렇게 노는 곳이라는 인식을 계속 주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근데 카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경험이 지역 상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콜드블루하고 그 다음에 약간 밥이 되는 빵 이렇게 세트 2개를 개발하는 거를 우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걸 계획할 때도 메뉴도 제가 그냥 알아서 그게 좋을 거라고 한 거 아니고요. 세계의 그 앞에 있는 젊은 카페 상점자는 너네들한테 겹치지 않는 게 뭐야? 그리고 니들이 교육시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해가지고 연계해서 하는 구조 이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기본적으로 원래 도시재생에서 그 수익 구조를 갖게 해주겠다, 뉴딜 사업에서 갖게 해주겠다라고 했던 게 사실 3개였거든요. 아직 인천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주차장, 그 다음에 행복주택이나 주택의 시설관리,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공영상가, 여기서 임대료 받는 구조. 근데 아직 사실은 이렇게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 세팅했던 대로 된 케이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주택은 아시겠지만 인천도시공사가 관리를 하고 인천도시공사가 통합발주를 하거든요. 관리 운영을. 그 마을에 주면 좋은데 이제 이 3가지가 기본 수익 구조였는데 이거 외의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는 숙제가 저희한테는 조금 있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그 노인회관 복합화에도 주차장 이거는 어떤 노인복지회관 건물이라 저희는 그것들을 어떤 지역 안으로 돌렸으면 하는 거고 공영상가를 관리하는 것도 시설 관리를 IH 인천도시공사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을관리협동조합이 하는 구조로 생각하는 거고 그 자체에 필요한 부분 자체의 수익 구조를 내는 건 지금 뭐 몇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수입력과 연계한 참기름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한 공간 하나의 공간이요. 여러 개 중에 다 쓴다는 거 아니고 하나의 공간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나머지 하나에 있는 건물 300평에는 이건 우리가 하기 어렵다. 그러니 전문 인력들을 사회적 기업들을 유치해서 차라리 그들이 우리 동네에
뭔가 일자리를 이렇게 환원하는 구조를 고민하고 싶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이렇게 컨셉을 잡았지만 그 공모 사업을 여러 번 해보니 사직격도 되게 영세해서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숙제이긴 한데 지역에 있는 생태계 안에서 좀 갖는 구조를 제가 계속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개별로 질문하시던지 아니면 개별로 연락하셔서 뭔가 하시던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그럼 이것으로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이 오시기로 하셨어요? 아, 네네. 미팅은 처음이에요. 수고